안녕하세요. 10월 18일입니다. 태아의 본질이 뭔가? 태가 바로 자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 속에서 살아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태아는. 그래서 낙태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낙태죄 논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낙태죄 없애고 살인죄로 처단하자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인 것이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 구성하잖아요. 살해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낙태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충분하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와 달리 낙태죄를 없애고 낙태는 무죄다. 즉 낙태를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궁 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고 그래서 임산부가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잘라내듯이 여성이 자유롭게 자기 신체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그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my body, my choice. 이거 뭐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내 몸뚱아리 내 멋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my body, my choice. 지금 미국에서 베럿 판사 지명을 반대하는 그런 여자들이 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길거리. 예, 배회를 하고 있네요. 예? 베럿 판사는 낙태 자유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뱃속에서 숨쉬는 태아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인가? 임신한 여자 신체의 일부에 불과한가?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독자적인 생명권의 주체인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낙태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태아는 출생할 때부터 독자적인 생명권의 주체, 즉 사람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언제 출생이 되었다고 보는가? 그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백설이 분분합니다. 뭐 진통설이다. 진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아니다가 갑자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머리만 비집고 나왔다. 신체 일부 노출설이죠. 다리까지 다 나와야 된다. 신체가 다 나와야 된다. 그게 신체 완전 노출설입니다. 신체 완전 노출된 걸로 아직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탯줄 자르고 독자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썰도 있고요. 백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통설을 따르게 되면은 진통 이후 출산을 돕던 의사가 태아를 죽게 하면은 그거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렇게 처단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생 전에는 살인죄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형법상으로는 출생 전에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죄로 할 수는 없으니까 낙태죄라는 죄를 고안을 해낸 거죠. 원래는 살인죄로 처단하던 것을 낙태 자유로 가는 징검다리로 낙태죄를 고안한 것이고 이제 낙태 자유론자들은 이 낙태죄를 완전히 없애고 낙태의 완전한 자유, 즉 낙태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의 더 깊은 배경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기원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을 하는 이런 거짓과 어둠의 세력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진보의 가면을 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 한마디로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마귀 새끼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죠, 저도. 예.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하게 저절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존재의 목적도 없고 목적을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연하게 존재하던 먼지들이 또 우연하게 서로 뭉쳐서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과나무도 되고 원숭이도 됐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우연하게 존재하던 먼지들이 우연하게 서로 뭉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마귀 새끼들이 하는 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생명은 숨쉬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것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숨쉬는 먼지 덩어리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것들한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고요. 이념적인 그런 그 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엄하지 않다는 겁니다. 숨쉬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존엄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건 말건 세월호 천막 옆에서 2+1을 즐기든 1+2를 즐기든 떼씹을 하건 말건 그거 전부 다 개인의 사생활상의 취향일 뿐이니까 이런 짓 해도 비난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깊이 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판단의 그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이겁니다. 우리 편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실드 쳐주고 우리 적이 하는 것은 뭐든지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편 무죄, 우리 적 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이 즉 마귀가 최초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거짓말은 사탄 세력이 사용하는 전공 필수입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마귀 세력들의 필수입니다. 요걸 잘해야지 마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에게는 사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저거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선동하는 거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거 잘하는 년들, 이거 잘하는 놈들을 영웅시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한반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실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명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서 아담한테, 노아한테, 아브라함한테, 모세까지 구전된 것이고요. 구전된 사실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전은 오류가 개입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그 논증을 할 수 있는데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삶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그 임산부 즉 엄마와 독립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엄마는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딱 느끼겠죠. 신체 변화를 느끼겠죠. 알아채는 거겠죠. 외부인은 신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의사들은 어떤 그 기술과 또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의 그 과학 기술이 지금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그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뭐 자궁에 착상된 순간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견해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임산부는 자기의 생명과 독립된 타인의 생명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부모의 지위라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사랑으로 보호를 하고 양육을 해서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스스로 낙태를 한다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유롭게 처분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타인의 생명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여기에 예외적으로 그게 강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도대체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사정 또 다른 특별한 사정 임산부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위험에 빠졌다든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다 정책의 문제이니까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었죠. 그게 원래 모습이었는데 이 진보의 가면을 쓴 마귀 쫄개들이 기어 나와서 낙태 자유를 외치면서 세상에 분탕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미국도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던 것이 1973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이번에 큰 호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사 하나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낙태를 반대하는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바로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판사를 죽게 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공석이 됐으니까 새로운 판사 임명하는 게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권한 행사 안 하는 게 잘못한 거죠. 직무유기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미 대법원에 낙태 반대파가 6명이고 낙태 자유파가 3명으로 팍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73년에 낙태 허용 판결 뒤집어버리고 다시 낙태를 금지하는 이런 질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트럼프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 민주당이라는 것들, 저 마귀 쫄기 같은 것들, 이제 축자사자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라는 것들 말이죠. 저 미국에 동성애도 허용하자 그러고 동성 결혼도 허용하자 그러고 낙태도 마음대로 하게 하자 그러고 낙태 자유화하자는 것은 임산부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에? 그래서 완전히 마귀 쫄개들이나 할 수 있는 짓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그야말로 지금 내전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사람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좌파 마귀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차남 헌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나 중공 이런 데서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 조 바이든 힘을 활용해 갖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돈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뉴욕 포스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도에 기초화된 그 노트북에서 헌터 바이든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 모르는 여자하고 섹스를 하는 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지금 보호하기 바쁩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 텐트 옆에서 2+1 똥개 교미지를 보호하는 거하고 완전히 닮은 꼴 아닙니까 이거? 놀랍습니다. 만약에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조 바이든을 후보 지명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언론 중에 요즘에는 볼만한 것이 폭스 뉴스하고 뭐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로이터나 뭐 CNBC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다 안 봅니다, 지금은.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폭스 뉴스 그 대담 프로에 어떤 여성분이 말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전에 지금 그 트럼프가 중공을 지금 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조 바이든. 그러면서 중공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는 겁니다. 중공한테서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에? 돈을 내는 자는 공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돈 받은 놈은 돈 주는 돈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 바이든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공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윗도 아주 가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페이스북 트윗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급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급편이 아닌 반대파니까 검열질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페이스북 트윗 사용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저거 안 하면 뭐 할 거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언론들 중에서도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 없다. 매우 놀라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거짓말이 처처에 널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마귀 쫄개년들이 말이죠. 마치 미친 개띠같이 몰려다니면서 베럿 지명을 한 트럼프를 욕을 하는 시위를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까지 지금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행진 끝에 다 가봤더니 그곳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한다. 그래서 낙태 반대하는 시위대. 그러니까 베럿 판사 빨리 지명하라고 지지하는 그런 시위대들도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얼굴 맛보고 같이 막 소리가 막 뒤섞여 있다. 이런 거 보도하고 있는 뉴스 캡처를 제가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령 말이죠. 70세 노모와 40세 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들의 생명은 노모와 독립된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그 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인 때도 여전히 엄마의 생명과는 독립된 생명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요. 그게 논리가 일관됩니다. 어느 순간 신체 일부였다가 어느 순간 독립된다. 있을 수 없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신체 일부이다가 그래서 엄마가 마음대로 엄마의 기분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것은 임산부에게 뱃속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일반적인 살인 면허를 달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트럼프 MBC 타운홀 행사부터 또 플로리다부터 오늘 그 미시건 하는 건 제가 못 봤고 위스콘신 그 랠리까지 거의 뭐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딱 그 듣기 시작하면은 묘하게 사람을 팍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우 그 박력이 있고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박력이 있고 표정도 밝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바이러스 걸렸다가 돌아온 그런 73세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고 매우 활기차고 시종일관 지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아주 그 호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MAGA라고 이 마스크에다가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뭐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만히 봤더니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두 문자 딴 것 같습니다. MAGA가 보니까 그렇게
그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런 마스크를 하고 나서 일광적으로 아주 응원하는 그 골수 팬들이죠. 트럼프 골수 팬들. 트럼프 빠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선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